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였죠. 강원도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나서 피해가 현재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산불은 그야말로 재난이었습니다. 화재 대응 단계로도 최고 수준인 3단계 대응이 발령될 정도였는데요.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이 재난 사태는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은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그리고 인제군 일원입니다. 네, 이번 화재로 산림 250헥타르 이상이 소실됐고요. 사망자까지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택과 농가시설물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고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이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화재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또 피해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이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힘을 내서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오늘 준비한 소식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미나리와 감귤 그리고 피망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과일 802톤, 과일과자 1329톤, 일반 채소 5059톤 들어왔습니다. 총 7191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457톤 더 많이 반입된 상황입니다. 네, 양배추부터 보겠습니다. 269.7톤, 한 270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는 253톤 정도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한 17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398원입니다. 최고가는 3,700원, 최저가는 3,1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3,449원이었는데 오늘도 3,300원대 나타내면서 시세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51원 하락했네요. 네, 양배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000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고요. 3월 30일 3,378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금 소폭 상승세를 보이면서 4월 1일 첫 출발 3,590원까지 오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폭 상승 하락하는 흐름 다시 보여주면서 오늘 가격 3,39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도 보겠습니다. 261.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42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19.63톤 더 증가했네요. 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2,741원입니다. 최고가 13,500원, 최저가는 1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12,741원이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41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월 3일부터 오늘까지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3일 11,422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 그래프 올라가고 있죠. 오늘 가격 12,741원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상추입니다. 90.66톤, 91톤 정도 반입됐고요. 어제는 94톤 정도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3톤 정도 줄었네요.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7,507원,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는 7,2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보다 321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는 그래프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6,625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가격 계속해서 오르면서 4월 2일 8,071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가격 7,507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까요? 네, 남양주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8,6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성남시 수정구였습니다. 6,82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추도 보시죠. 86.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7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0.5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영양부추 150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350원, 최고가는 2,400원, 최저가는 2,3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52원 상승한 평균가고요. 네, 영양부추 150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속 하락하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 30일 2,775원,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고 4월 3일 때 반짝 좀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는데 다시 하락세입니다. 어제 2,298원, 오늘은 2,35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도 보시죠. 55.6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0톤 정도 반입됐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늘었습니다. 15.5톤 정도 들어왔네요. 가지 5kg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죠. 평균가 15,341원입니다. 최고가 16,500원, 최저가는 14,5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보다 125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가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입니다. 4월 1일 14,175원이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5,000원대입니다. 15,34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밀양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이고요. 평균가는 13,07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미나리 반입량 76.71톤, 한 7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75.5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한 1.1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미나리 2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평균가 56,000원대고요. 어제는 51,000원대였는데 시세는 더 올랐네요. 어제보다 5,034원 오르면서 평균가 56,82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월 1일 75,000원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죠. 그 이후에 가격은 또 빠지면서 4월 3일에는 52,000원, 그래도 다시 반등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죠.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미나리 부산 강서구가 56,77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부산광역시는 49,423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봄 기운 따라서 멀리서야 하늘하늘 푸른 기운만 봐도요, 봄이 왔구나를 알려주는 바로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고 향긋한 미나리 소식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광화창가 미나리 경매사 오창환입니다. 아우, 요즘 많이 바쁘셨나 봐요, 경매사님. 예? 이발을 안 하셨어요. 70년대 영화배우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사실 봄 기운 따라서 향긋하게 지금 미나리철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최고 많이 먹을 때입니다. 네, 가장 많이 찾을 때고, 저는요 예전에 산지 촬영 갈 때도 봄 하면 제일 먼저 취재 나갔던 게 바로 미나리였거든요. 네, 자, 언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미나리가? 미나리가 3월 달에서 4월 달. 그때가 3, 4월 달? 그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맘때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맛있다는 건요, 그만큼요 또 영양도 가득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네, 향긋한 미나리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자,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먼저 좀 우리가 오늘 경매 상황 짚어보기 전에 이번 주 미나리 경매 분위기 좀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예. 양 자체는 줄었지만은 시장 매기가 크게 좋지 않아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보합세 지금 박스 같은 경우는
6,000원에서 7,000원대. 포대 같은 경우는 잔단 이제 50단 기준으로 잡자면요, 한 4만 원에서 5만 원. 머리가 한 5만 원 선 초반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크게 뭐 등납폭이 있었던 그런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면 오늘 사실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인데, 예. 네, 뭐 경매 끝나고 뭐 약속 있으신가요? 크게 없습니다. 네, 없어 보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금요일 반입량부터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예, 오늘 반입량이 70 가라시안 총 반입량이 한 75톤에서 6톤 정도. 저희가 당사 반입량이 한 29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 정도 이제 양이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감소한 모습이에요, 경매사님. 예. 예, 근데 봄 맞아서 사실 반입량이 좀 늘어날 시기인데 지난주 대비 좀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일단 미세먼지로 해서 일조량 부족. 그래서 미나리가 많이 안 자라서 됩니다. 네. 자, 가격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락가는 어느 정도 형성을 했어요? 경락가는 어제 머리 같은 경기도 미나리 같은 경우는 8,000원에서 9,000원대 형성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노안이나 건에서 올라온 것은 한 5,000원에서 6,000원, 좀 잘 나온 것은 한 7,000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한 작년하고 조금 뭐 경매상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반입량과 시세 부분을 좀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반입량 같은 경우가 한 20%, 작년 대비 한 20% 감소했다고 보면 되고요. 시세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보합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반면이 감소를 했는데 그러면 좀 시세가 좀 올라줄 법도 한데 우리가 지금 한 보합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은 경매사님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일단은 시장 매기가 많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원인이 인건비 상승이 최고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근데 경매사님 이렇게 인건비 상승하는데 그냥 여기 농민의 마음을 대신해서 목소리가 쫙 그냥 땀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 우리가 좀 이렇게 농민들도 네. 저 노동자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인건비가 좀 부담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 좀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자, 어떤가요? 이제 미나리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 강원도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미나리가 있나요, 지금요? 아직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올라와요? 4월 말쯤 되면은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 국민들이 너무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이제 강원도 산불 때문인데 저는 이제 미나리가 강원도에서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혹시 좀 시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강원도에서 올라오는 미나리가 국소량이라 크게 시세는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쪽이 또 이제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산불이 일어났을 때 어떤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경매사님? 바닷가 쪽에 많이 먹기는 하지만은 소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미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 미나리가 반입되는 큰 걱정 없이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매사님 그러면은 뭐 강원도 쪽은 이제 한 4월 말 정도 반입이 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지역 하면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거의 꾸무려은 하지만은 아직도 많이 올라온 데가 노안하고 부산 지역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요. 지금 경기도 쪽에서 이제 봉지 작업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이 봉지 작업을 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높은 시세 받는 지역도 그럼 그쪽 지역이에요? 지금 경기도 쪽에서 올라오는 거 하우스 미나리, 여름 미나리가 지금 조금 시세가 높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여름 미나리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예. 한 4월 말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4월 말이면은 노지 미나리가 이제 출하가 되고요. 지금은 시슬하우스 해서 거기서 재배한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미나리 흐름을 한번 좀 결수들이 한번 짚어주세요. 네. 여름 미나리 같은 경우는 4월 말에서 이게 4월 말에서 10월 초 중순까지 나오고요. 겨울 미나리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10월 초 중순에서부터 해서 4월 말까지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품질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이제 좀 상자 박스 미나리를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은 봉지 미나리를 준비를 해오셨단 말이죠. 예, 예.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점검을 해주세요, 경매사님.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 이거 예. 직접 잡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봉지 미나리가 이것은 논불 논에서 논에서 키운 게 논불이고요. 네. 그다음에 밭에서 키운 것이 밭불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나물류죠? 예, 이것은 이제 나물로 많이 사용합니다. 좀 어때요, 지금요? 반입되는 특징? 이제 논물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나리가 대공이 조금 있어야 되고요. 길이는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이게 한 25cm에서 30cm 사이
그 정도 기류로 해서 하면은 최고 단가를 받을 수 있고요. 밥풀 같은 경우는 이게 대공이 조금 물이 없이 자르다 보니까는 좀 빨갑니다. 근데 지금 시중에서는 논불보다는 밥풀을 더 알아줍니다. 밥풀이 알아주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 되면은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면은 거머리가 이제 밥풀은 거머리가 없고 논불은 그 시점에 이제 거머리가 조금씩 형성되는 그 시점이라 밥풀을 더 알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좀 양호한 품위로 네. 좀 좋은 특징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 경매사님도 출하할 때 우리 농가에게 좀 주의할 점까지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항상 얘기하다시피 속박이가 없어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불미나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걸 해서 먹기 때문에, 삶아서 먹기 때문에 전잎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추려서 내줘야 됩니다. 전잎은 추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포장을 해야 나중에 이게 한 번에 삶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게 같은 데 들어가서 먹을 때.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직접 들고 가시니까 어떤가요? 편해요? 네. 좀 불편합니다. 경매사님, 지금 요 흐름 요대로 어떻게 좀 다음 주 경매 상황 좀 유지가 될까요? 좀 다음 주까지 좀 살짝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다음 주는 지방 미나리가 조금 양이 감소할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정량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시세는 소폭 좀 상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가져가십니다. 이제는 경매사님 사실 미세먼지로 좀 작황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게 사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요 말 그대로 좀 우리 몸에 좀 노폐물까지 쏙 빼줄 수 있는 게 바로 미나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소비가 원활히 잘 돼야만이 제 시세를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매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다음 주로 좀 넘어가면서요 반력이 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시세가 상승에 대한 전망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소비가 잘 돼야만이 그에 따른 시세도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미나리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바로 향긋한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연중 출하되는 품목인데요. 좀 미나리 소비 흐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미나리 소비는 구입 횟수하고 이제 평균 구입 금액이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보통 미나리는 11월하고 3월, 4월 소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소비가 급감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중 소비가 가장 적은 8월이 가장 많은 3월의 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상태고요. 다만 이제 2015년 이후부터 11월 달에 미나리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자 미나리가 연중 출하가 되고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봄 미나리 소비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지금이 1년 중에서 미나리 소비가 가장 많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나리 구매자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미나리는 좀 고소득층 가정에서 소비가 좀 많은 경향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소득 수준별로 소비 수준은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네. 일반적인 가정에서 대부분 미나리를 많이 먹는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미나리 소비 연령은 이제 높을수록 소비가 많은 특징이 있고요. 3인 가구에서 구입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네. 다만 이제 아이가 있는 집보다는 아이가 없는 집이 소비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풀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이 아마 미나리 소비가 많지 않은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주부보다는 전업주부가 일반적으로 평균 구입 빈도나 구입액이 많은 이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을수록 또 이 취업주부보다 전입주부의 소비가 많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 미나리가 주로 탕이나 찌개 등으로 좀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묶음 이렇게 사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부 구단들이 좀 선호하는 식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미나리를 구입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예, 미나리의 구입의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요. 이제 슈퍼마켓, 그다음에 전통시장, 대형마트, 전문점 순으로 이제 구입액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는 감소폭이 상당히 큰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미나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온라인을 비롯해서 무점포 판매 비중이 대부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미나리는 무점포 판매 비율이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다른 품목들과 달리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가 많다는 이 소비자 특징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나리도 논미나리가 있고 반미나리가 있잖아요. 예. 어떤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인가요? 아마 일반적으로 현재 가락시장이 이제 반입되는 그 비중으로 이제 소비를 아마 선호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가락시장에는 이제 논미나리가 95% 정도 반입이 되고요. 반미나리가 5% 정도 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을 보면 반미나리가 논미나리보다 두세 배 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미나리가 논미나리보다는 농사짓기가 어렵고 또 수량도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즘처럼 이제 봄철에 수온도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그 반미나리의 인기가 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저 고창석 경매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월 정도 되면 이제 조금씩 기온이 올라가면 논미나리 쪽에서는 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호도가 반미나리 쪽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경향을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논미나리와 반미나리 둘 다 좀 장단점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반미나리 같은 경우는 재배가 어렵지만 높은 값을 받고 있다. 그리고 논미나리 같은 경우는 시세에는 반미나리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배가 쉽고 여름과 겨울에 좀 선호도가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은 품질의 미나리 출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이 미나리가 앞서 뭐 최근 소비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출 현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현재 대부분의 이제 농산물이 이제 공급 과잉에 직면해 있죠. 이제 네. 미나리도 이제 결코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이 공급량을 국내에 조절하는 측면에서 이제 수출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수출이 국내 가격보다 좋아야 수출을 하는 유인제가 큰데 사실은 수출을 통해서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수출을 통해서 국내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국내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지금 이제 미나리를 수출하는 거는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지금 일부 시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고요. 네.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지는 않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품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량 조절을 위해서 수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우리 생산자들이 좀 생각해볼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미나리 생산 우수 사례 좀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은 이제 경기도 남양주에서 미나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농가는 이제 다른 농가들보다 특히 선별을 잘하고 수확과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분은 미나리를 5월부터 10월 사이에 출하를 하는데요. 이 농가는 이제 이 출하되는 기간 동안 항상 일정한 양을 출하를 하기 때문에 고정 구매 고객층이 이제 형성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농가가 일정하게 농산물을 미나리를 출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전체 한 6헥타 정도의 미나리 농사를 짓는데 총 30개 구획으로 재배용지를 구획을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하를 예정해서 출하에 맞게끔 이제 파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획별로 지속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해낸다는 게 이제 안정적인 출하의 이제 비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가가 시장에서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데 보통 이제 농작물은 작황 변화에 따라서 품위가 변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 농가분은 아무리 작황이 변동이 돼도 그 품위만큼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유지를 해서 시장에서 막 이분이 특품이다라고 하면 뭐 변함없는 특품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특히 미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을 좀 잘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줄기 부분을 주로 먹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손질이 좀 제대로 안 되면 시세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이 농가분 같은 경우는 선별하고 세척만큼은 전문적으로 그 작업만 하시는 전문 요원을 이제 고용을 하셔서 그 작업만 시켜서 시장에서도 작업이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마케팅도 좀 잘하는데요. 네. 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시장 법인별로 거래하는 중도매인들의 이제 계층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도매인들이 선호하고 취급하는 등급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농가부는 그런 법인별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등급을 법인별로 이렇게 가장 평가를 잘하는 법인별로 등급을 세분화해서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 이제 시장도 자주 찾아가시는 분인데 이렇게 시장을 자주 찾아가면서 시장이 뭐를 원하는지 찾아보고 그 시장 사람들의 관점에서 농사를 짓고 판매를 한다는 것이 고조정 구매 고객을 확보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최고 가격을 실현하는 네네.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선별, 세척, 마케팅까지 여러모로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또 항상 이때 얘기 나오는 게 소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통이 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미나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8.945톤 반입됐고요. 어제 10.3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374톤 줄었네요. 자, 머스크멜론 8kg 중품 기준 평균가 28,283원 기록했고요. 최고가 29,000원, 최저가 28,000원이었습니다. 어제 가격이 27,000원대였는데요. 오늘 2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1,219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만 원대 평균가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4월 1일 보시면 28,773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 좀 소폭 하락하면서 어제 가격 27,064원, 오늘은 조금 올라서 28,000원대 회복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28,252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부여구는 31,504원.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36,000원, 평균가 31,50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96.81톤 반입됐고요. 어제 88.8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982톤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64,062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71,000원, 최저가 5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가격 6만 원대였는데요. 오늘 64,000원대까지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3,470원 가격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3월 30일 보시면 5769원의 평균가가 형성됐었는데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6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64,062원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54,588원에 거래됐습니다. 대구 달성군은 43,283원이었고요. 경북 김천시 52,619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주군이 최고가에서 가장 높았네요. 13만 원 기록했고요. 고령군이 평균가에서 55,327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22.6톤 반입됐고요. 어제 192.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0.35톤 증가했습니다. 자,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690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 22,000원, 최저가 12,000원입니다. 어제 12,000원대, 오늘 13,000원대까지 올랐네요. 어제보다 1,07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홍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45,000원이었고요. 담양군이 평균가에서 가장 높은 12,592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70.3톤 반입됐고요. 어제 248.3톤 반입됐었습니다. 물량 많이 줄었네요. 77.97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사과 로얄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1,376원 기록했고요. 최고가 38,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어제 43,000원대였는데요. 오늘 31,000원대까지 뚝 떨어졌네요. 자, 어제보다 가격 11,681원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청송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는 58,000원, 평균가 25,372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감귤입니다. 감귤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감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31.84톤 반입됐고요. 어제 28.73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1톤 정도 증가했네요. 3kg 상품 기준 평균가 어제와 비교해보면요.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18,037원으로 어제와 가격 변동 없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37원으로요. 일주일 내내 가격 변동이 없었네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3월 7일부터 3월 15일 정도까지 올해 가격이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고 지난해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상승세 기록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8,037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13,61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일 감귤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연중 감귤 소비 흐름 어떤지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가락시장 반입량 기준으로 봤을 때 감귤은 보통 이제 9월부터 그 반입이 출하량이 늘기 시작해서요. 네. 12월 달에 피크에 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매년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들의 이제 가계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도 똑같은 경향으로 9월부터 늘기 시작해서 12월에 피크에 달한 이후에 4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패턴들을 봅니다. 특히 4월은 이제 소비자의 감귤 구입액이 연중 구입액에서 가장 적은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4월이 가장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최근 감귤 소비 흐름이 좀 어떤 편인지도 짚어주시죠. 예,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감귤 소비 흐름은 이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균 구입 빈도하고 연령별 구매 가구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회 평균 구입액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가공품 구매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나타냅니다. 네. 다만 이제 감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성을 좀 보이지만 가공품 같은 경우는 연중 고르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계절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농촌진흥청에서 감귤 소비가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 이 원인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부분의 소비자가 한 69.4% 정도의 소비자가 다양한 과일을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감귤을 안 먹어도 될 환경이 됐다라고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이 없다거나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라면 감귤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시장과 좀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 감귤의 품질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네. 올해 1월 달에 가락시장에 있는 경매사하고 중도매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감귤을 평가할 때 어떤 요인들을 평가를 하며 그 요인들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또 실제로 지금 현재 감귤을 구매할 때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저희들이 5점 촉도로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유통인들은 이제 감귤을 구매할 때 맛과 신선도, 저장성, 선별 상태를 가장 중시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좀 낮아요. 특히나 그러네요. 그 저장성이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네. 나타나거든요. 이 저장성이 낮은 결국 이제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로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통업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장성을 고려한 재배 관리 그리고 수확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저장성에 대한 중요도가 지금 4.43점이었는데요. 네, 만족도가 2.95점에 그쳤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서 저장성을 네. 높일 수 있는 그런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팜이 감귤 농가에도 보급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상황 제주 농업기술원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홍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도 감귤 농가에도 현재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보급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제주도에 보급된 스마트팜 시스템은 1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우스 내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등 내부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고 이 센서 값에 따라 하우스 창이 열리고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하우스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우스 정보는 일반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재 보급된 스마트팜 어떤 장점을 좀 갖고 있나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안심 영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우스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으로 하우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작업 시간 절감인데 하우스를 농가가 직접 열고 닫던 옛날 방식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직접 하우스에 가서 밸브를 열고 닫아야 하는 작업을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최신 아파트들에서 홈 시스템 이런 거 갖추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네, 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해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현재 보급된 스마트팜 시스템은 1세대 모델로서 단순 제어 방식입니다. 즉 온도나 습도 등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하우스 환경을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제어가 되는 게 아닌 여러 환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이 보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자 감귤 농가에 또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현재 ICT 기술을 적용한 고품질 감귤 생산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피복재배 노지 감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피복재배 노지 감귤은 보통 타이백 감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물 관리를 위해 토양에 타이백을 피복하여 감귤의 당도를 향상시키는 제어 방식인데 여기에 ICT 기술 접목할 계획입니다. 나무마다 인식틀을 설치하고 휴대용 빗파겟 당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모든 감귤 나무의 당도를 측정하면 자동적으로 감귤 과수원의 당도에 대한 분포, 즉 당 지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감귤이 당도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물 관리인데 당 지도를 만들고 나서 당도별로 구역을 나누어 구역별로 정밀한 물 관리를 하게 되면 균일한 품질의 감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즉 나무별로 당도와 관수량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면은 농가별 감귤원 맞춤형 관리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ICT 기술을 적용한 고품질 감귤 생산 방식으로 재배를 할 때 좀 농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는 감귤의 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농가가 직접 감귤을 따서 기술센터 등 관련 기관에 가져가야 했는데 네. 휴대용 당도 측정기를 이용하면 당도 정보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경험에 의해 실시하고 있던 물 관리를 전자 유량계를 설치하여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귤나무에 대한 당도를 알 수 있게 되어 수확 시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농사도 정말 스마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감귤 생산 기술 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화 연결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소식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감귤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어떤 이슈가 있나요? 예, 감귤과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제값받기한 네. 감귤을 어떻게 출하할 것이냐인데요.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이제 품질 확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운송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송품장에 감귤 같은 경우는 등급 표시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시급하게 개선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선 품질 확인 시스템은 이제 감귤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을 해서 유통업자들로 하여금 산재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운송 방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네. 감귤은 보통 이제 철제 컨테이너에다가 감귤을 담아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기성도 좀 떨어지고 또 낮에 햇볕이 비치면 안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에서 이제 물음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도매시장 안에 들어와서 여러 법인을 물건을 이제 돌아가면서 법인별로 물건을 이렇게 하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철제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던 그 감귤 상자가 다 한 번에 못 내리고 반만 내리고 이제 차량이 다른 법인으로 옮겨가는 상태에서 이 상자가 무너져서 이 상처가 나거나 이제 파괴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철제 컨테이너 방식을 좀 이렇게 바꿔서 실제로 팔레트 출하를 좀 많이 늘리면 이런 문제가 네.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송품장 문제는 보통 이제 농산물을 출하를 할 때는 송품장이라는 데다가 당신이 자기가 출하하는 농산물의 등급과 수량을 적어서 이제 시장에다 내면 그걸 이제 시장에서 확인해서 이제 제대로 들어왔는지 제대로 송품장과 물건이 일치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이게 등급 표시가 잘 안 돼서 수량만 표시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하약할 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도 번거로워서 효율도 떨어지고요. 네. 가장 큰 문제가 판매 결과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산이 돼야 되는데 등급별로 당연히 가격이 다른데 정산은 등급별 수량이 없다 보니까 정산이 좀 명확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렇군요. 생산자들한테 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조기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감귤 출하 시에 개선돼야 할 점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명확한 품질 관리, 또 등급별 수량 기재로 유통인과 농민 모두에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하루빨리 좀 구축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감귤의 생산과 또 소비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피망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피망 28.95톤, 29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6.7톤을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보다 2.2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이네요. 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가 28,106원이고요. 어제는 28,678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72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네, 청피망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상황을 보면은 이 기간에 점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상황이 좀 다르죠. 일단 3월 7일부터 3월 25일 정도까지는 올해 시세가 계속 높게 형성되긴 했지만 지금 25일 정도 기점으로 올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28,106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시세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바로 고창군입니다.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는데요. 최고가는 39,000원, 평균가는 34,97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홍피망입니다. 10kg 특품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 99,800원입니다. 어제는 96,604원이었고요. 어제보다 3,196원 더 올랐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홍피망은 또 청피망과 좀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3월 7일 때에는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후의 시세 상황 보면 올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맘때 지난해 시세는 또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졌고요. 그러다가 3월 2일 기점으로 올해 다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난해는 다시 하락하면서 상황이 지금 3월 29일 이후에 역전된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99,800원, 지난해보다 시세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1만 7천원이고요. 평균가는 78,86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피망의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 시간은요,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작물인데요. 우리 경매사님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개봉 박두! 네, 피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근데 좀 크기가 좀 작은 아이들을 좀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조금 이제 작물이 조금 작아지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이쁜 걸 선택하신 거예요? 네, 이쁜 걸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그 앞서 미나리를 좀 먼저 전해드릴 때 특히 이제 미나리는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좀 산불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먼저 좀 확인해봤지만은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요. 먼저 우리 피망은요, 어떻게 강원도 산불 피해 좀 시세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데 먼저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강원도 쪽에서 지금 작물이 나오는 거는 여름 작물이 많기 때문에 뭐 저희 쪽도 피해 상황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지만은 산지하고 연락 좀 해보셨나요? 네, 산지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네. 뭐 저희 쪽에 출하되는 지금 산지에서는 지금 큰 피해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수시로 좀 산지에 좀 연락을 해주시고요. 좀 올라오는 대로 좀 속속들이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도 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좀 소비 부분인데 이렇게 좀 큰 산불 피해가 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는 채소나 어떤 피망에 소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뭐 지금 강원도 쪽에서 많이 이제 출하가 돼 주시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지금 뭐 아직 강원도 쪽에서 출하되는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큰 피해는 아직 시세 차이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이맘때가 굉장히 좀 건조하고요. 또 바람이 좀 많이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산지에 계신 분들 시설 관리에 좀 더 철저히 좀 유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요. 피망과 파프리카를 아직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기회에 좀 피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기 때문에 좀 콕 집어서 한번 특징을 짚어주세요. 네. 일단 피망이랑 파프리카는 이제 크게 뭐 색이나 형태 등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파프리카는 색깔이 뭐 여러 종류의 색깔이지만 피망은 이 보이시는 것 같이 청피망이랑 홍피망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네. 뭐 맛으로 따지자면 이제 파프리카는 약간 단맛이 조금 강하고 피망은 약간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맵진 않지만 매운맛이 조금 도는 고추류 쪽에 많이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우리의 그 고추를 뻥 하고 했더니 위가 나와서 좀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피망이 나왔으면 좀 매운맛을 좀 간직하고 있어요. 파프리카는 좀 그래도 당도가 좀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망을 살펴볼 텐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가락동에 반입된 반입량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경매사님. 네. 네, 가락동에 지금 반입되는 피망의 양은 총 한 30톤 가량으로 뭐 전방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이 아니는 양입니다. 네. 뭐 시세는 지금 청피망 기준으로 약 25,000원에서 2만 원대 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뭐 작년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지금 현 시세하고 동기간 대비 작년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뭐 청피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 대비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뭐 홍피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홍피망은 작년보다 시세가 조금 괜찮은 편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홍피망이 시세가 더 좋다는 것은 뭐 좀 그만큼 많이 찼기 때문인가요? 지금 뭐 작년보다 홍피망 반입량이 조금 감소한 측면이 보여서 지금은 시세가 오히려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피망들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주산지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지역들이에요? 지금 청피망 쪽은 이제 진주 쪽에서 많이 주출하가 되고 있고 홍피망은 광주 쪽에서 주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경매사님 좀 가격이 잘 나오는 지역들이 또 있기 마련인데 어떤 지역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떤 지역이 가격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금 오히려 이제 청피망보다 홍피망이 시세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주 쪽이 지금 시세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피망이 시세가 좋기 때문에 광주 지역이 그나마 좀 낫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반입된 우리 피망 품질부터 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편인가요? 어때요? 네, 뭐 품질적인 품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뭐 피망은 이제 다 이제 농사를 잘 지어주시기 때문에 품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네. 차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선별을 어떻게 더 잘 해주시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선별 부분이 사실 뭐 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 같아요. 네네. 현재 지금 어떤가요? 우리 그 중도메인들의 이 피망 구매력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은 그래도 좀
좀 되고 있나요? 사실 뭐 소비 자체가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소비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중매인들이나 납품처에서도 지금 매기가 조금은 없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매기가 없다는 거는 뭐 그만큼 진짜 너무 좀 피망을 안 사고 있다. 구매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구매를 안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소비가 좀 떨어지니까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유가 가장 뭐예요? 왜 이렇게 피망은 사실 좀 꾸준히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었던 그런 작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이제 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조금 이제 물건이 조금 소비가 좀 덜 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 하면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미세먼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조량 부족도 있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 영향이 가장 크죠? 네, 그게 많이 이제 소비적인 측면이 감소되는 면에서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보시는 지금 현재 금요일에서 또 나들이 갈까 하고 좀 마음 준비들 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소비를 위해서. 예. 좀 나들이를 좀 많이 가셔서 네. 뭐 이제 채소나 농산물 소비 좀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저희도 이제 경매사로서 이제 하주분들한테 좋은 값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하다 울 것 같아요. 하품하셨나? 아니, 경매사님, 이 흐름대로 어떻게 좀 다음 주 경매 상황 살짝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네, 다음 주도 뭐 큰 폭 없이 이제 반입량은 크게 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시세 또한 뭐 지금 현 상황 수준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큰 등락폭 없이 좀 이번 주 시세 이대로 다음 주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사실 선별 부분은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좀 소비가 워낙 약합니다. 그래서 좀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좀 함께 피망을 좀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좀 피망 요리 좀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예, 뭘 해서 먹을까요? 예. 뭐 피망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잡채를 좀 꼽을 수 있죠. 잡채 좀 어렵다. 예, 좀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는 네. 뭐 중식 쪽을 시켜 드시는 것이 어떠실까? 많이 시켜 먹어서 그쪽에서 식당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피망에 대한 좀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소비가 좀 많이 약합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말에 피망을 활용한 요리 함께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네, 피망 경매사 김동우였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피망을 볶았을 때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네, 특별한 볶았을 때 요리법이 이제 있어요? 아삭아삭해진다고. 네. 중국 요리 저희 꽃빵과 같이 먹는 맞아요. 그런 요리도 있잖아요. 네, 생각납니다. 참 다양한 요리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 피망 가격 흐름 어떤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피망 가격은 최근 한 10년 정도 텀을 놓고 보면 10년 사이에 다소 하락한 경향입니다. 네네. 10kg 기준 연평균 한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월별로 보면 이제 3월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싸고 7월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싸고 7월이 가장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가락시장에서 지금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채소I팀에 근무하는 김훈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진주가 전국 최대 피망 주 산지죠. 피망의 생산량 또 생산 면적을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시의 농가 중 321농가가 피망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135헥타르의 재배 면적에서 연간 5,779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고품질 피망이 생산되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네, 아무래도 오랜 기간 피망을 재배하면서 생긴 많은 경험과 뛰어난 재배 기술이 비결인 것 같습니다. 또 적기 수확과 선별 작업이 세심해서 균일한 색과 무게, 규격으로 경매사와 소비자들에게 곽광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역시 피망도 선별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 현재 진주 피망 작황과 시세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정식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줄기와 잎이 약해져 질병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통풍과 이산화탄소 공급 등 질병 예방과 비계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재배를 해서
작황은 현재 양호한 상태입니다. 네. 시세는 10kg 상자당 상품이 한겨울에 5만 원 내외로 거래되었고요. 최근에는 2만 한 7천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지금 뭐 최근 진주시가 역대 최고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진주시는 2018년도에 역대 최고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전국 최고의 신선 농산물 수출시로서 피망은 물론 딸기, 파프리카, 꽈리고추, 새송이버섯, 토마토, 배, 단감 등을 수출하였으며 2018년도 수출량은 1022톤, 수출액은 4,953만 8천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수출량과 수출액 모두 정말 좀 대단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농산물 수출 중에서 피망이 차지하는 비중도 있을 텐데요. 어떨까요? 네, 피망은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이지만 2018년도에 43톤을 수출해 13만 8천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 19년도 3월 기준으로 현재 17.5톤을 수출하고 있고요. 6월 말까지 수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락시장에서도 고품질로 인정받고요. 수출에 있어서도 지금 뭐 인정받는 피망인데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위태석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피망의 생산 우수 사례도 있나요? 이 부분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 강원도 이번에 좀 안 좋았던 강원도 고성에서 피망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의 네.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일교차가 커서 그거를 이제 피망 재배에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선도와 저장성이 좀 특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분은 이제 그 장목반 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장목반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출하할 물량을 고려를 해서 작부 체계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출하 물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출하한다는 평가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고정적인 구매 고객층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는 또 특정 법인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의 생산량의 한 90% 이상을 특정 법인에게 출하를 해서 시장에서 고단가를 실현하는 농가인데요. 네. 무엇보다 빠뜨릴 수 없는 거는 이 농가들도 역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도매시장에 반드시 방문을 해서 경쟁 산재 동향이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항상 파악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농사를 짓는 이게 아마 최고가를 받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월 시장을 방문하시는 것만 해도 최고가를 받을 만하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피망 생산과 소비 동향까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246원입니다. 어제보다 15원 오른 가격이고요.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으로 또 보시죠. 평균가 4,232원이네요. 어제보다 5원 하락했습니다. 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52,836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96원 오른 평균가입니다. 갓 1kg 상품 기준 소매가는 평균가가 2,133원이었네요.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네, 계속해서 양배추 보겠습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457원에 판매됐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7,841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어서 한우 불고기는 4,239원, 어제보다 조금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1,741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678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강원도 지역 어제 화재로 인해서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많이 불어서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 번 산불 예방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이죠. 좀 작은 불씨 하나도 좀 예민하게 다루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인 소식은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도 또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많은 양을
마지막은 아니지만요. 이번 비로 건조함이 조금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안은요 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예상되니까요. 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관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이, 취나물 그리고 고구마 관련 정보로 저희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